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장을 어떤 공간, 그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일 수도 있고요. 보이는 오프라인 공간일 수도 있고, 자기 브랜드를 하는, 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쯤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뭐 요가원이든 수업이든 커뮤니티든 브랜드든 작은 가게건 온라인 플랫폼이든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결국 하나의 장을 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모이고 또 이야기가 오가고 돈이 오가고 기대와 실망이 오가고 관계가 생겨요. 근데 그곳에는 언제나 좋은 에너지만 있는 건 아니고 동시에 그 장을 흐리게 만드는 에너지도 반드시 들어와요. 음, 예전에 저는 장을 운영할 때 좀 많이 열어두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많은 요구를 맞추고,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좋은 운영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들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좋은 장은 모두를 받아주는 장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지 않을지 분명히 아는 장이 좋은 장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요. 좀 제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서 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한번 지금 내가 어떤 장을 만들고 싶고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에 제가 또 옷을 만들고 있어요. 그 옷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 만드는 사람의 어떤 색깔? 만들고 싶어 하는 세계? 그게 명확히 묻어나는 것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무난한 그런 옷? 그런 종류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만드는 옷은 모두에게 무난하게 만드는 옷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모두에게 오케이를 받을 만큼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제가 선명하게 좋아하는 것들, 제가 살고 싶은 장면들, 제가 믿는 감각을 정직하게 담았어요. 근데 그렇게 선명하게 만드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2018년부터 제가 장을 운영해왔던 경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그레샴의 법칙은 결국 가치 있는 것들이 이 나쁜 것들 때문에 밀려난다. 어느 순간 이 좋은 것은 보이지 않게 된다. 배드머니가 굿머니를 킥아웃하는 그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레샴의 법칙에서는 금화하고 그냥 납을 녹여서 만든 그 돈이 똑같은 가치로 유통이 되면서 생긴 어느 순간 금은 다 사라지게 된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장 운영에 가져와 보면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나쁜 흐름 하나가 좋은 흐름을 밀어내게 되고 장을 흐리는 사람 하나가 좋은 사람들을 조용히 떠나게 만들고 나쁜 피드백 구조 하나가 내가 지키고 싶었던 세계를 흐리게 만들어요. 여기서 나쁜 사람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나쁜 인간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악화는 그 장의 결을 흐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기 불편함을 자기 안에서 다루지 않고 장 전체의 문제로 키우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서
선생님이랑 관계를 맺기보다는 요가를 배우러 왔으면 선생님이랑 관계를 맺고 떠나는 게 맞는데 그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서 묘하게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 그 운영자의 기준을 배우기보다는 그 기준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 어, 뭐 돈은 내고 와요. 여기가 좋대요. 하지만 장의 중심을 계속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자를 계속 설명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람을 오래 방치를 하면 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별일 아니겠지. 뭐 한 명쯤이야. 좋게 뭐 내가 잘하면 되겠지. 좀 더 품으면 되겠지.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근데 장이 생각보다 섬세해요. 그런 한 명의 강한 침범성이 장의 공기를 바꾸고 좋은 사람들은 시끄럽게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요. 그래서 정말 결이 좋은 사람들, 저와 잘 맞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장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크게 자기 자리를 주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장이 그래서 흐려지고 있다고 느끼면 조용히 떠나요. 그게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악화가 더 옳아서가 아니고 악화는 더 시끄럽고 더 집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요. 양화는 조용해요. 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 악화랑 양화를 되게 잘 알아봐야 되는 호랑이 같은 눈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선명하게 자기 기준을 세워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장을 열고 있는가? 그 질문을 계속 해야 되고, 내가 이 악화를 품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좋은 장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이 커뮤니티를 처음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던 습관이 남아있고, 상대가 좀 무한하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갈등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습관. 내가 조금만 흡수하면 원만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습관. 그게 저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즉, 나름의 어떤 이상적인 기준을 세운 거죠. 근데 그 따뜻함이 결국 이 주인 자리의 주체성을 스위치를 좀 늦게 켜는 습관으로 만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어요. 사람을 많이 품을 수 있어야 우리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도 이해해야 되고, 의존적인 사람도 조금 더 품어야 되고, 장을 흔드는 사람도 내가 좋게 말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 장을 오래 운영하다 보면 알게 돼요. 독특한 사람은 괜찮아요. 자기색이 강한 사람도 괜찮아요. 뭐 질문이 많아도 괜찮아요. 존재감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독특함이나 이상한 게 아니라 침범성인 것 같아요. 자기 세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지만 남의 자기 세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침범성을 가져요. 남의 장을 자기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위험한 것 같아요. 자기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괜찮은데 장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질문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지만 운영자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세우며 의존하려는 사람은 위험해요. 침범하려는 사람, 중심을 빼앗으려는 사람, 반복되는 선 넘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선을 긋는 것이 이게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그 나의 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날카롭게 보는 눈이 아니라 내 장, 편안하게 평소에 있다가도 내 장을 침범하려는 이 좋은 기운들을 흡수하려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때 이 눈을 딱 떠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한 눈만 있으면 좋은 사람만 하려고 하면 장이 흐려져요. 다름은 허용하지만 침범은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프라인 사업에서 장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온라인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그걸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운영자가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지키고 싶은가, 어떻게 굿 머니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옷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맞추느라고 평범해지고 흐릿해지면 저는 그게 배드머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선명하게 좋아하는 것, 그걸 정직하게 담은 옷을 만드는 게 저는 굿머니라 생각해요. 그게 많지 않아도, 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는 좀 낯설고 너무 특이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 저하고 결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되고 그게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게 굿머니가 결국에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만들었던 세계의 인원수하고 그래도 좀 더 확장해 볼까 하고 좀 더 열어놓고 좀 더 좋은 사람처럼 받아주고 경계를 좀 흐리게 하고 무난하게 사람들 대했을 때 사실 인원수는 많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진이 됐어요. 결국 배드머니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됐고 그때 제 기준을 많이 낮췄었고 근데 결국에 그 배드머니들은 저를 이용하거나 제 장을 이용하거나 굉장히 싼 가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똑같은 머니인가? 똑같은 머니라도 결국에는 배드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열고 얼마나 닫을 것인가, 무엇을 맞추고 무엇은 끝까지 지킬 것인가, 모두에게 이해받기 위해 흐려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각을 믿고 선명해질 것인가.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장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점은 모든 사람을 드릴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을 드리려다가 장 전체를 배드머니로 만들 수 있고 단 한 명도 드리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의 세계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전혀 맞이하지 못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이 좋은 장을 망칠 수 있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를 이해하고 모두를 품으려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침범하고 선을 넘는 사람까지 방치하면 결국 좋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기준은 초기에 말해야 돼요. 그때 흐려지면 안 돼요. 오래 참다가 폭발하는 건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그 방식은 어렵다. 반복되면 함께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나가줘야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짧고 명확하게, 감정적으로 아니고. 피드백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내 길을, 내 세계를 그 사람한테 내어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양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화를 빨리 걷어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은 조용하거든요. 좋은 흐름은 섬세하거든요. 근데 이 악화는 엄청 거칠게 들어와요.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알아차리고 초기에 바로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게 바로 양화를 보호할 수 있는 나의 세계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장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모두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열기보다는 좀 정확히 열려고 하고 모두를 품기보다는 결이 맞는 사람들과 깊어지는 걸 택하고 싶어요. 평가받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열어보기보다는 제가 믿는 감각을 나누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열고 싶어요. 그래서 닫아야 할 문은 닫고 남겨야 할 빛은 정확하게 오래 남길 수 있게 힘을 내는 거.
그게 제가 이 많은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태도예요. 그래서 저하고 또 비슷하게 금머니를 잘 보존하고 싶고 양화를 잘 보존하고 싶은 그런 장을 만들고 있을 누군가에게 그렇게 장을 유지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기 레터를 마무리합니다.